자신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한 명의 여자로 본 순간이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32층 거실 불빛이 홀로 켜져 있었다. 김태수는 아내 박인숙이 정성껏 싸준 반찬 보따리를 들고 아들 부부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다. 이 시간에 깨우면 안 되지.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둬야 상하지 않을 텐데. 망설이던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며느리 강유진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 아버님, 유진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태수는 당황했다. 병원은 다녀봤어? 3군데나 다녔어요. 준호 오빠도 검사 받았어요. 둘 다 이상 없대요. 그런데 왜 3년이 지나도록? 유진이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털썩 와인병이 2개나 굴러다녔다. 태수는 반찬 보따리를 내려놓고 유진을 일으켜 세웠다. 일단 소파에 앉아. 유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시어머니는 맨날 손주 하시고 친정엄마는 전화만 하면 임신 소식 물어보시고 회사 사람들도 다 눈치채요. 결혼 3년 차면 애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태수는 물을 떠다 건넸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게 더 안 좋대. 유진이 물컵을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준호 오빠는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요. 야근이래요. 주말 출근이래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향수 냄새 나요. 여자 향수.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확실해? 아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재감이에요. 하지만 요즘 오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진이 또 눈물을 쏟아냈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가 봐요. 제 잘못이에요. 태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손이 떨렸다. 이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아들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유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태수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 취기가 남아있는 눈빛. 그 순간 태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여자가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태수는 그 손을 뿌리쳐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유진이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손은 유진의 등을 감싸고 있었다. 아버님 품이 따뜻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몽롱했다. 준호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처음 뵀을 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때는. 유진이 스르르 잠들었다. 술김에 지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태수는 유진을 침실로 옮겼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맡에 불을 껐다. 나오려던 순간 유진이 잠꼬대를 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태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한 명의 여자로 본 순간이 있었다. 그 사실이 두려웠다.
태수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58세 김태수,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닌 성실한 가장.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산 남편.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아버지. 그런 사람이 오늘 밤 선을 넘을 뻔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인숙은 자고 있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유진의 떨리던 손, 어깨의 온기,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유진이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밤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의 일은 둘만의 비밀이 되었다. 말해서는 안 될, 잊어야 할, 하지만 절대 잊히지 않을 그런 비밀.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인숙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여보 어젯밤 늦게 들어왔어? 응준호네 집에 반찬 갖다 주고 왔어. 유진이 좋아했어. 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애기 문제로. 태수는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인숙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준호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텐데.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온대. 회사 일이 바쁜가 봐.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일이 바쁜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야. 부담스러운 거지 아이 문제가. 남자들은 그래. 압박감 느끼면 도망가려고 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외도 가능성을, 며느리의 눈물을,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여보, 응? 혹시 준호 만나면 집에 좀 일찍 들어가라고 해. 유진이 혼자 외로울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아들을 불러냈다. 강남역 근처 선술집. 준호는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아버지 왜 갑자기? 태수는 소주잔을 채웠다. 준호야, 요즘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정말 그것뿐이냐? 준호는 잔을 들이켰다. 아버지는 뭘 아세요?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젯밤 유진이 혼자 술 마시고 있더라. 많이 힘들어하던데. 준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다. 제가 요즘 신경을 못 써서요. 신경을 못 쓴 게 아니라 안 쓰는 거 아니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쳐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매달 유진이는 임신 테스트기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요. 매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힘들어요. 병원 갈 때마다 검사 받고 의사한테 아무 이상 없다는 말 듣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왜 안 되는 건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맨날 전화해서 손주 타령하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딸 걱정한다고 눈치 주고, 회사 사람들은 애 없으면 승진 어렵다고 하고, 저 미치겠어요. 그래서 바람 피우냐? 준호가 화들짝 놀랐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태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그럼 왜 집에 안 들어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집에 들어가면 유진이 눈빛이 너무 슬퍼요.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능력한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결혼은 도망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함께 버티는 거지. 지금 내가 도망치면 유진이는 혼자 다 짊어지게 돼.
그게 남자가 할 짓이냐.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도 모르세요. 매일 밤 유진이가 우는 소리 들으면서 저도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럼 같이 울어. 함께 무너져.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둘이. 준호는 잔을 또 비웠다. 알겠어요. 집에 일찍 들어갈게요.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어젯밤 유진을 안았던 자신이 아들에게 충고할 자격이 있는가.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유진을 피했다. 명절도 아닌데 들를 이유가 없었다. 인숙이 반찬을 싸주면 핑계를 대고 안 갔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유진은 잘 지내고 있을까? 준호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있을까? 그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아내와 백화점에 갔다. 인숙이 옷을 구경하는 사이, 태수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려고. 그때였다. 유진이 보였다. 혼자였다.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태수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님, 혼자 나왔어? 네, 그냥 잠깐. 준호는? 오늘도 회사 갔어요. 주말인데.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태수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날 밤 이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다. 유진아, 그날 일은. 유진이 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술 취해서 민폐 끼쳤죠.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요즘은 좀 어때? 유진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준호 오빠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저는 여전히 혼자 기다리고, 임신은 여전히 안 되고. 태수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본능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둘 다 느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숨이 가빠지는 것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유진이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태수는 놓지 않았다. 아버님, 유진아, 안 돼요. 나도 알아.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이후로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인데. 태수는 손을 놓았다. 미안해. 제가 먼저 갈게요. 유진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눈빛이, 손의 떨림이 계속 떠올랐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 카페에서의 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회사 일에 몰두했다. 골프 모임도 나갔다. 대학 동기들과 술도 마셨다. 유진을 잊으려, 아니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우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진의 떨리던 손, 눈물 젖은 눈빛, 자신을 바라보던 그 표정. 목요일 저녁, 인숙이 말했다. 여보, 내일 유진이네 집 가야 해.
왜 갑자기? 보일러 고장났대. 준호는 출장 갔고 유진이 혼자서는 못 고친대. 기사 부르면 되지. 이미 불렀는데 토요일에나 온대. 금요일 하루는 추워서 어떡해. 태수는 난감했다.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가면 안 됐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알았어, 내가 가볼게. 인숙이 밝게 웃었다. 고마워 여보. 우리 며느리 감기 걸리면 큰일이야. 요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태수는 답답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며느리를 한 명의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6시 태수는 공구 가방을 들고 유진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유진이 두꺼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님, 보일러 어디가 문제야? 유진은 거실을 가리켰다. 조작판이 아예 작동을 안 해요. 어제 밤부터요. 태수는 보일러실로 갔다. 유진이 뒤따라왔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유진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태수는 보일러를 점검했다. 손이 떨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유진의 존재가 너무 가까웠다. 아버님, 응, 감사해요. 항상 저한테. 뭐가 고마워. 유진의 목소리에 눈물기가 섞였다. 준호 오빠는 출장이라며 집 나갈 때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저 혼자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것처럼. 태수는 공구를 내려놓았다. 유진을 돌아봤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은요, 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며느리로만 보세요. 아니면.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저도 한 명의 여자로 보이나요? 유진아, 대답해 주세요. 태수는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멈추려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유진이 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저를 안 안아줘요. 아무도 저한테 따뜻한 말 안 해줘요. 준호 오빠는 저를 피하고, 시어머니는 손주 타령만 하고, 친정엄마는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고. 태수의 팔이 유진을 감쌌다. 안 돼, 그렇게 말해야 했다.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못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섞였다. 아버님, 유진아 이러면 안 돼. 왜요? 우린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유진의 손이 태수의 뺨을 감쌌다. 가족이면 저를 위로해주면 안 돼요. 가족이면 저 혼자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면 안 돼요. 태수는 눈을 감았다. 이성과 감정이 싸웠다. 58년을 살면서 지켜온 선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유진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태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뭐 한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버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태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유진도 울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먼저.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어른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죄책감이 후회가 몸을 짓눌렀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아, 절대.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요. 태수는 일어났다. 공구를 챙겼다. 보일러는 퓨즈가 나간 거였어. 내가 교체해뒀어. 이제 따뜻할 거야. 감사해요. 태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려는 순간 유진이 뒤에서 말했다. 아버님.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후회하세요. 유진의 질문에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하는가?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태수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태수는 핸들을 세게 쥐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30년 동안 사랑한 아내를 배신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인숙이 반갑게 맞았다. 여보, 수고했어. 보일러 고쳤어. 다행이다. 유진이 감기 걸릴 뻔했네. 인숙의 따뜻한 미소가 태수의 가슴을 찔렀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이 며느리와 밥 먹을래? 인숙이 식탁을 차렸다. 태수는 자리에 앉았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일찍 들어가서 쉴게. 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수의 이마를 만졌다. 열은 없네. 푹 쉬어. 내가 따뜻한 물 갖다 줄게. 태수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유진의 눈빛이, 떨림이, 숨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잊어야 한다. 잊어야 해.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악몽을 꿨다. 아들 준호가, 아내 인숙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살인자를 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유진을 피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도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인숙이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준호네 가서 저녁 먹자. 태수는 움찔했다. 왜 갑자기? 유진이 초대했어. 고기 구워준대.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자고. 태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수상하다. 가야 한다. 유진을 마주해야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토요일 오후 7시, 태수와 인숙은 준호네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준호의 얼굴이 밝았다. 요즘 집에 일찍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유진과의 관계도 좀 나아졌다고. 태수는 안심해야 하는 건지, 더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유진은 태수를 보지 않았다. 태수도 유진을 보지 않았다. 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얼굴이 좋아졌네. 요즘 준호랑 잘 지내네. 어머님, 준호가 열심히 노력해요. 옆에 있던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회피했었어요.
이제는 함께 이겨내 보려고요. 인숙이 기뻐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부부는 함께 헤쳐나가는 거야. 식사가 시작됐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먹었다. 유진도 말이 없었다. 인숙과 준호만 대화했다. 어머니 요즘 교회 어떠세요? 조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설교가 은혜롭더라. 대화가 이어졌다. 태수는 소주잔을 비웠다. 또 따라 마셨다. 여보 천천히 마셔. 술이 과하면 안 좋아. 태수는 대답 없이 또 마셨다. 취해야 했다. 정신을 놓아야 했다. 그래야 이 자리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준호가 웃었다. 아버지도 한잔하세요. 저도 따라 마실게요. 부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 태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순수한 눈빛, 자신을 믿고 있는 얼굴. 그 아들의 아내와 자신은. 태수는 또 잔을 비웠다. 식사가 끝났다. 인숙과 유진이 설거지를 했다. 태수와 준호는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저희 병원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유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안 생기면 입양도 생각해보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우리 둘이라고.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착한 아들, 노력하는 아들. 며느리를 사랑하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자신은 아버지, 제가 그동안 도망쳤었어요. 유진이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짐했어요. 평생 유진이 옆에서 함께 살겠다고.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버지도 저희 응원해 주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너희 편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때 설거지를 마친 유진과 인숙이 나왔다. 인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준호야, 유진아, 너희 정말 잘 어울려. 엄마는 너희 보면 흐뭇해. 유진이 작게 웃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인숙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유진아,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인숙이 유진을 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깨달았다. 저 착한 며느리를, 저 순수한 아들을, 저 따뜻한 아내를, 배신한 인간.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인숙이 말했다. 여보, 준호랑 유진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응.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준호가 요즘 달라졌더라. 역시 부부는 대화가 중요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문자 한 통. 아버님, 오늘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대로 살아야 해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아버님도 어머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요, 제발이요. 태수는 답장했다. 알았어, 너도 행복해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의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남을 거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출근하고, 인숙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유진이 떠올랐다. 잊으려 애썼지만 잊히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저녁, 인숙이 저녁을 차리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다. 땅그랑 그릇이 깨졌다. 여보, 인숙이 주저앉았다. 어지러워. 태수가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자. 인숙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하지만 태수는 불안했다. 내일 병원 가보자. 큰 병원으로. 인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것까지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금요일 아침. 태수는 인숙을 설득해서 종합병원에 갔다. 각종 검사를 받았다. 혈액검사, CT, MRI.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인숙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닐 거야.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30년 전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해에 만났다. 선을 보고 6번 만나서 결혼했다. 평범한 연애, 평범한 결혼. 하지만 행복했다. 인숙은 태수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 김태수 보호자분. 의사가 불렀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태수는 인숙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췌장암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췌장암이요? 네, 이미 사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이도 많이 된 상태고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인숙이 조용히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인숙은 놀라지 않았다. 담담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알겠어요. 항암 치료는 하실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시간을 조금 더 버는 정도입니다.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여보. 태수는 인숙을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30년 만에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인숙이 태수의 등을 토닥였다. 여보 괜찮아, 울지 마. 어떻게 괜찮아 당신이. 인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나 사실 알고 있었어.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했거든.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그래서 병원 안 가려고 했어. 확인하기 싫었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하려 했어? 인숙이 태수의 뺨을 닦아줬다. 당신 걱정시키기 싫었어. 당신도 요즘 힘들어 보였잖아. 무슨 고민 있는 것 같던데.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인숙이 눈치챘을까? 자신과 유진의 일을. 아니야, 별 고민 없어. 인숙은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우리 30년 살았는데 내가 당신 몰라?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잖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지.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인숙이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줘. 아이들 잘 챙겨주고. 특히 유진이.
그애 요즘 많이 힘들잖아. 며느리지만 딸처럼 생각해. 태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인숙이 태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살아야지.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날 밤,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인숙은 일찍 잠들었다. 진통제를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야, 내일 시간 있니? 주말이잖아요. 당연히 있죠. 왜요?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내일 보자. 혼자 나와. 준호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 태수는 준호를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 준호가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앉아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태수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충격이 덜할까? 아버지. 준호야. 태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엄마가 아파.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아픈데요? 췌장암이야, 사기. 준호는 말을 잃었다. 얼마나? 길어야 1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왜 갑자기? 왜 우리 엄마가? 태수도 울었다. 한참을 둘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알아요. 응, 알아. 뭐래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준호야. 아버지가 손을 올렸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남은 시간 동안 엄마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당연히 그래야죠.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그러자 또 눈물이 났다.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날 저녁, 준호와 유진이 태순의 집으로 왔다. 인숙은 평소처럼 밝게 맞았다. 어머니, 준호가 인숙을 꼭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효도 못해서. 인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유진도 다가왔다. 어머님, 유진아. 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어. 유진아, 넌 정말 착한 애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아프지 마세요, 제발. 인숙이 유진을 안았다. 유진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지 하겠어요, 어머님. 인숙은 유진을 똑바로 봤다. 준호 잘 부탁해. 그리고 시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외로우실 거야. 잘 챙겨드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어머님.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인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호가 직접 요리했다. 유진이 도왔다. 태수는 상을 차렸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식사 중에 인숙이 말했다. 나 항암 치료 안 할 거야. 모두가 놀랐다. 어머니, 왜요? 해야죠.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의미 없대. 고생만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게 낫겠어. 태수는 반대했다. 여보 그래도 인숙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 많이 생각해봤어. 내 인생 후회 없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고 준호 낳아서 행복했고 유진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했어. 이제 편하게 보내고 싶어. 준호가 울먹였다. 엄마,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인숙만은 끝까지 웃었다. 인숙이 병을 알게 된 후 3개월이 흘렀다. 집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았다. 준호와 유진은 자주 찾아왔다. 주말마다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식사하고 얘기하고 웃었다. 하지만 인숙의 몸은 점점 나빠졌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다. 태수는 하루 종일 인숙을 돌봤다. 회사는 휴직했다.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인숙이 태수에게 말했다. 여보, 응,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태수는 인숙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하지 마. 당신 잘못 없어. 인숙이 약하게 웃었다. 여보는 좋은 사람이야. 재혼해.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당신 아니면 안 돼. 인숙이 태수의 뺨을 쓰다듬었다. 고집쟁이. 태수는 아내의 손에 입을 맞췄다. 30년 동안 함께한 손. 자신을 지탱해준 손. 이제 곧 놓아야 할 손. 그 무렵 준호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준호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출장도 잦아졌다. 야근도 많아졌다. 유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힘든 시기니까. 시어머니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건가. 하지만 준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여자 향수, 그것도 비싼 향수였다. 유진은 참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가족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어느 금요일 밤 준호가 새벽 2시에 들어왔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불을 켜자 준호가 깜짝 놀랐다. 왜 안 자고? 어디 있었어요? 회사. 새벽 2시까지. 긴급한 일이 있었어. 유진은 일어났다.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누구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 누구냐고요? 준호는 피했다. 유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럴 때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잖아. 준호는 부인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거짓말. 당신 셔츠에서 향수 냄새 나요. 요즘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고. 나 바보 아니에요.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인정했다. 미안해. 유진은 주저앉았다. 역시 정말로 당신. 준호는 변명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회사 후배인데 고민 상담해 주다 보니 자꾸 마음이 가더라.
유진이 소리쳤다. 고민 상담. 지금 그게 말이 돼요. 당신 유부남이잖아요.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힘들어. 엄마 돌아가시는 거 보는 것도 힘들고, 당신이랑은 맨날 침묵뿐이고, 집에 오면 숨이 막혀. 유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해요. 준호가 놀랐다. 유진아, 이혼하자고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어머님 때문에. 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끝이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유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준호에게 들키지 않으려. 다음 날 유진은 시어머니를 보러 갔다. 혼자 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유진아 왔어. 내 어머님 어서 와. 유진은 인숙의 손을 잡았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럭저럭. 유진아 뭔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유진은 웃으려 애썼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숙은 유진을 똑바로 봤다. 준호가 또 그러니. 유진은 놀랐다. 어머님이 어떻게. 엄마가 아들 모르겠니? 쟤 요즘 바람 피우고 있지. 유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미안해요. 유진아 내가 미안해. 내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인숙이 유진의 손을 꼭 쥐었다. 유진아 내가 죽으면 이혼해. 응. 준호 버릴 거 없어. 당신 인생 낭비하지 마. 유진은 울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아니야 행복해야지. 인생은 짧아. 나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행복할 때 행복해야 해. 유진은 인숙을 꼭 안았다. 어머님 사랑해요. 인숙이 유진의 등을 쓰다듬었다. 나도 사랑해 유진아. 그때 태수가 들어왔다. 물을 가지고. 유진이 왔구나. 네 아버님. 인숙이 밝게 말했다. 여보 유진이랑 저녁 먹고 가. 나는 좀 쉴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유진아 뭐 먹을래? 유진은 괜찮다고 했지만 인숙이 재촉했다. 먹고 가. 아버지랑 단둘이나 없으면 아버지 외로우실 거야. 미리 친해져도. 태수와 유진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집 근처 작은 식당. 둘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몇 달 만에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였다. 유진이 먼저 말했다.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시죠? 응. 태수의 목소리가 쉬었다. 얼마 안 남았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술잔을 들었다. 나도. 한참을 말없이 먹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힘드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곧 보내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유진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둘 다 느꼈다. 잊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태수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 놓지 않았다.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준호 오빠가 또 바람 피워요. 태수는 놀랐다. 뭐라고? 이번엔 확실해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 자식이. 유진이 울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이혼하기로 했어요. 유진아, 저 이제 정말 끝이에요. 결혼 생활도 가족도 다 끝이에요. 태수는 유진을 안았다.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안았다. 괜찮을 거야,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유진은 태수의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식당을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다. 유진이 떨었다. 태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유진에게 입혔다. 감사해요. 태수는 유진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유진의 얼굴이 슬프고 아름다웠다. 유진아, 내 아버님, 나 고백해도 될까?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날 이후로 널 잊은 적이 없어. 아버님, 잘못된 거 알아. 해서는 안 될 감정인 거 알아. 하지만 인숙이 떠나면 나 혼자 남아. 너도 이혼하면 혼자잖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린. 하지만 태수는 유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유진은 밀어내지 못했다. 밀어내야 하는데 안 됐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금기의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유진의 집. 준호는 집에 없었다. 또 외박이었다. 텅 빈 집. 유진과 태수 둘만 남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든 선을 넘었다. 새벽 태수는 옷을 입으며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의 아내와 침대에 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다. 유진도 울고 있었다. 우리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쁜 정도가 아니었다. 짐승만도 못했다. 유진아, 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절대. 태수는 문을 나섰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 입원했다. 호스피스 병동.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 태수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다. 준호도 휴가를 내고 왔다. 유진도 매일 찾아왔다. 가족들이 모였다. 하지만 모두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었다. 준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유진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고, 태수는 아들을 배신했고, 인숙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인숙이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내 어머님, 혼자 얘기 좀 하자. 태수와 준호가 자리를 떠났다. 병실에 둘만 남았다. 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네, 내가 다 알아.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려? 당신이랑 준호. 잘 안 되는 거. 준호가 바람 피우는 거.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미안해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유진아, 또 하나 내가 아는 게 있어.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인숙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랑 우리 여보. 유진은 숨이 막혔다. 어머님, 괜찮아. 인숙이 유진의 손을 꼭 쥐었다. 화 안 나. 오히려 다행이야. 유진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님이 무슨. 인숙이 눈물을 흘렸다. 나 죽으면 우리 여보 혼자 남잖아. 준호는 자기 인생 살 거고, 유진이는 이혼할 거고, 그럼 여보는 완전히 혼자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안 돼요. 우린 절대. 인숙이 유진의 말을 끊었다. 유진아 내 부탁 들어줘. 뭔데요? 여보 좀 부탁해.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유진은 눈물을 쏟았다.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가족인데. 인숙은 약하게 웃었다. 가족이 뭐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지. 당신들이 서로 의지하면 그게 가족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숙이 유진의 뺨을 쓰다듬었다. 유진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나처럼. 행복해. 내가 허락할게. 유진은 인숙을 안았다. 어머님 제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인숙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다. 착하네.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날 밤 인숙은 태수를 불렀다. 준호와 유진은 밖에 나가 있었다. 여보. 응. 태수가 인숙의 손을 잡았다. 나 알아. 인숙의 말에 태수는 얼어붙었다. 뭘? 당신이랑 유진이.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여보. 인숙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화났어. 배신감도 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 유진이도 외로웠을 거고, 당신도 힘들었을 거고. 태수는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을 죄 지었어. 인숙이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태수는 울었다. 30년 만에. 아내 앞에서 또 울었다. 여보, 나 없으면 외롭겠지. 인숙이 말했다. 유진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 우린 가족이잖아. 인숙은 웃었다.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당신 유진이 좋아하잖아. 태수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숙이 태수의 손을 꼭 쥐었다. 여보, 내 마지막 부탁 들어줘. 유진이랑 행복해.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인숙이 눈물을 흘렸다. 나 당신 사랑했어. 30년 동안 행복했어. 이제 당신도 행복할 차례야. 태수는 인숙을 안았다. 사랑해 여보.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인숙이 태수의 품에서 말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날 밤 인숙은 가족들을 불렀다. 준호, 유진, 태수 모두 병실에 모였다. 인숙은 하나씩 손을 잡았다. 준호야, 내 엄마 잘 살아. 유진이 사랑해줘. 엄마. 준호가 울었다. 유진아, 내 어머님. 행복해.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해. 유진도 울었다. 여보. 네.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인숙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뒀다. 2025년 10월 15일 오후 9시 32분. 박인숙 향년 57세.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인숙을 추모했다.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제 없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울었다. 유진은 조문객을 맞았다. 3일장을 치렀다. 장진은 경기도 파주 가족묘역. 인숙을 묻었다. 태수는 무덤 앞에 섰다.
여보 잘 가. 나도 곧 갈게.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다. 유진은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졌다. 죄책감이 숨을 막았다. 장례를 마친 후 태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준호와 유진은 각자의 집으로 갔다. 집안이 조용했다. 인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뜨개질, 부엌에 걸린 앞치마, 침실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 모두 그대로였다. 태수는 침대에 누웠다. 인숙의 베개를 안았다. 아직 향기가 남아 있었다. 여보 미안해. 태수는 혼자 울었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장례 후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혼자 살았다. 회사는 그만뒀다.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없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었다. 준호는 가끔 들렀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색했다.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유진은 오지 않았다. 태수도 부르지 않았다. 인숙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인숙의 옷을 정리했다. 기증하려고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하나하나 꺼냈다. 추억이 떠올랐다. 이 옷은 결혼 기념일에 산 거, 저 옷은 준호 돌잔치 때 입었던 거. 태수는 옷을 안고 울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태수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유진이 서 있었다. 아버님, 유진아, 들어가도 될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많이 썰렁하네요. 응. 태수는 차를 끓였다. 둘이 마주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이혼했어요. 태수는 놀랐다. 정말?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준호 오빠랑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위자료는 안 받아. 그냥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가 이혼했다. 이제 남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자유롭다는 생각도 들었다. 유진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부모님 집에 가 있으려고요. 한동안은 혼자 있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유진이 태수를 봤다. 아버님은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둘은 또 침묵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 있어요. 태수는 유진을 봤다. 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 잘 부탁한대요. 외롭지 않게 해드리래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 그건 인숙이가 착각한 거야. 우리는 안 돼. 왜요? 우린 가족이었잖아. 이젠 아니야. 준호랑 이혼했잖아. 그래도 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 혼자예요. 아버님도 혼자고. 우리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태수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근데 그게 나랑 함께 있는 건 아니야.
너는 젊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아야 해. 나 같은 늙은이랑 있으면 내 인생 망쳐. 유진이 소리쳤다. 망치는 거 상관없어요. 전 아버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태수는 유진을 안았다.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린 안 돼.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재혼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거야. 상관없어요. 태수는 유진을 밀어냈다. 나는 상관 있어.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유진이 울었다. 아버님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태수는 일어났다. 유진도 일어났다. 둘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봤다. 아버님. 응. 잘 지내세요. 너도. 유진이 떠났다. 태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다. 6개월이 흘렀다. 태수는 혼자 살았다. 가끔 준호가 들렀다. 밥 먹고 가기도 하고 그냥 얼굴 보러 오기도 했다. 준호는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다. 회사 후배 착한 애라고. 재혼 생각도 있다고. 태수는 아들을 응원했다. 유진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준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느 봄날 태수는 인숙의 묘를 찾았다. 꽃을 가져갔다. 여보 잘 지내.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준호는 새 여자친구 생겼대. 착한 애래. 내가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 유진이는 모르겠어. 소식이 없어. 걱정돼. 태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보 내가 잘못 산 거 맞지? 용서 안 되지.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만 불었다. 태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돌아보니 유진이었다. 옆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유진아. 아버님. 유진이 다가왔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머님 뵈러 왔어요. 태수는 남자아이를 봤다. 이 아이는. 유진이 아이의 어깨를 안았다. 제 조카예요. 언니 아들. 잠깐 봐주고 있어요. 아이가 태수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안녕. 아이가 태수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다. 할아버지 왜 아빠랑 이렇게 닮았어요? 태수는 얼어붙었다. 유진도 굳었다. 뭐라고?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다. 저기 오는 아저씨요. 할아버지랑 진짜 닮았어요. 태수가 돌아봤다.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새 여자친구인 것 같았다. 준호가 태수를 봤다. 유진을 봤다. 그리고 멈칫했다. 아버지 유진 누나. 준호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다. 우연히 마주쳤네. 여자친구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아버님이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가 유진을 봤다. 누나 잘 지냈어요. 유진이 억지로 웃었다. 응, 잘 지냈어. 4명이 묘 앞에 섰다. 어색한 침묵. 아이가 또 물었다. 그런데 왜 다들 안 웃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슬픈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태수는 유진을 봤다. 유진도 태수를 봤다. 눈빛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그리움이, 용서가, 사랑이,
모두 섞여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은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야 했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그럼 저희는 갈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준호와 여자친구가 떠났다. 유진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저희도 갈게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유진이 돌아섰다. 태수가 불렀다. 유진아. 유진이 돌아봤다. 행복해.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도요. 유진이 떠났다. 아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안녕. 태수도 손을 흔들었다. 안녕. 그들이 사라졌다. 태수는 혼자 남았다. 인숙의 묘 앞에 태수는 무릎을 꿇었다. 여보, 우리 잘못 산 거 맞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유진이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비록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여보 용서해줘.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인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태수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인생이란 정말 한순간이구나. 사랑한 사람들, 놓쳐버린 인연들, 가슴에 묻은 비밀들, 모두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언젠가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다. 태수는 걸어갔다. 남은 인생을 혼자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인숙을 만나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그날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